여야가 어렵게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에 합의했지만 세부 사항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로 다가온 특검과 추경안 동시 처리는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육선의 문희상 의원이 민주당의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국회의장을 맡는 법은 없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김 의원님, 일단 내일 이 추경안 특검 처리 좀 국회 정상화가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요즘을 보면 다시 한번 어그러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태로운 조짐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아마 국민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42일 만에 국회가 이제 다시 가동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합의했던 안이 며칠 만에 또 이렇게 어그러지는 위태위태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바람처럼 국회가 약속했던 그 상황들을 그대로 지켜서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에 대해서 정해진 날짜에 18일 날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게 바로 내일이거든요.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통과는 될 거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뭐 우리 국회가 뭐 하루 저녁이면 다 뚝딱 만들어냈으니까요. 조금 전에 앵커께서 국회가 정상화됐다고 제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국회가 가동만 됐을 뿐이고 우리 국회는 여전히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4조 원에 가까운 예산 그리고 법에 규정돼 있는 예를 들면 이번에 청년 예산 관련해 가지고 6,810억이 배정돼 있는데 대부분 다 500억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예외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걸 전부 다 면제를 했거든요. 근데 이 국가재정법을 누가 이제 처음에 만들게 됐냐면 이전에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법을 통합시켜 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에 만들었고요. 특히 예산 타당성 조사가 강화된 건 언제였냐면 이 4대 강사업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사실은 재난이라는 명목하에서 이명박 정부가 상당 정도를 갖다가 예산을 빼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명확히 하자.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막상 이제 자기들이 사업을 하자니까 야 이거 면책해도 돼.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 특히나 이번 예산이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작년에 예상보다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 거예요. 경기가 좋아서 많이 걷어들인 게 아니고 그야말로 옛날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세무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돈들이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소중하게 써야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가 정상 가동됐다 정도로 표현을 좀 순화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평화당에서 반발을 하는 게 추경과 관련해서 말이죠. 아니 이 하루 만에 어떻게 이걸 말씀하신 것과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걸 이렇게 지금 심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숙고하고 더 논의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추경안이라고 하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아끼고 아껴서 잘 조정해야겠죠. 근데 다만 지금의 민주평화당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가? 18일 날 결정하자라고 했던 것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같이 하는 원내대표가 참석하셔서 공동으로 합의하신 거지 않습니까? 합의안에 18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아직 잉크도 마르기 전인데 왜 18일이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이 사실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루킹 특검 때문에 모든 걸 중지시켰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도 나옵니다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평가를 받지만은 경제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성을 하더라도 천막은 치더라도 국회에서 상임위를 열어가지고 일자리라든지 이런 예산 문제 이런 걸 따졌어야 됐거든요. 근데 안 따지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데 특히나 막상인지 예산안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지난 정기국회 때 이미 삭감된 예산 이걸 갖다 다시 끼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요번에 이제 청년 예산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무려 976억 원을 씁니다. 그래서 국회 예정처에서 보기에도 이거 신규 사업으로 이런 게 적당하냐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거를 만약에 그럼 지금 편성해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이 사업이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추경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미 이제 삭감된 예산이나 저거 문제 있다고 해서 없어진 예산을
각 부처에서 마구잡이로 끼워넣는데 예. 이번에도 그런 예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산자위원장 하는 장명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산자위만 1조 9천억 거의 한 60%를 심의를 하거든요. 예. 우리 심의 못하겠다고 어제 방망이 두들겨가지고 정해버렸잖아요. 예. 저는 합의를 위반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제가 산자위원장 입장에서 봐도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전체 예산의 60%를 심의하는데 하루 만에 뚝딱 해버려라? 그건 이제 원하는 대로 하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사실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도 4조 가까운 이 정도 예산을 아마 대부분 일자리 추경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아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겁니다. 국회에서 토론하는 모습, 또 언론이 이걸 하나하나 뜯어서 분석하는 과정들이 아주 많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특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검찰에서 공범이죠. 드루킹 특검의 공범, 이 드루킹의 공범이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 조작이 있었다라는 진술을 했고 이게 진술입니다, 물론. 그리고 뭐 샌다이 총영사 이 부분을 김경수 의원이 먼저 제안했다 이런 설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검에 대한 수사 범위, 수사 기한 그리고 수사 규모 아주 이견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경수 의원이 몇 가지를 제안했다라고 하는 예. 기사는 김경수 의원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밝혔기 때문에 그것은 뭐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단계인 것 같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지난 그 합의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합의안 내용에 일단 첫 번째로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들의 범죄라고 하는 것을 논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새로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드루킹에 연관된 단체 회원들의 범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규모 관련해서도 지금 한국당이랑 민주당이 갈리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원래 그 내일 처리하기로 합의 본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14일하고 뭐 24일에 한 중간 정도 토요일 날 나오기 싫으니까 원래 19일이 토요일인데 18일 날 하자고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사실은 야당 쪽에서는 최순실 특검 수준, 그러니까 90일에다가 수사검사도 20명, 수사관 40명 뭐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예. 하고 민주당에서는 내옥도 사도 특검할 때 예. 뭐 수준, 그래서 이제 30일 한 10명 검사. 그러면 뭐 제가 보기에는 한 중간쯤으로 타결 보는 거예요. 네. 한 수사기간 60일로 하고 예. 수사검사도 15명, 뭐 수사관 뭐 한 30명 이 정도로 타결을 보면 되는 문제인데 이미 여당 입장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아무리 빨리 구성을 해도 선거 전에 수사가 못 들어갑니다. 예. 원래 이제 특검을 임명하는데 14일입니다만 빨리 절차를 해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그리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못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할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되느냐 예. 이게 이제 가장 문제인데 이 문제도 변협에서 추천하고 정의당까지 포함된 원내 야3당이 합의를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예정된 형태로 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제 새로운 범죄 혐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나오고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피의 사실이 공포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이미 최순실 사건 때 뭐 이명박 수사할 때 뭐 피의 사실들을 계속 공표를 했는데 예. 정부에서 그걸 제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피의 사실이 계속 공표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 정부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기존에 보면은 제대로 압수수색이나 혐의자에 대한 영장 발부가 안 된 것이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시간이 좀 지나간 상황에서 저는 특검이 새로 임명되면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철저하게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범주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 사실 좀 상식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드루킹이 했던 인터넷상의 이런 문제가 관건이 총동원됐던 어떤 사항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연관되어 있는 최순실 게이트 같은 예. 그런 것과 동일한 정도의 범주인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한 범죄와 관련한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예. 지금 내곡동 사죄 특검 정도의 범주 안에서 특검의 규모를 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전에 정 의원님께서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피의 사실 공표는 저희가 뭐 수차례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도 계속해서 흘리면 또 그게 기사가 되고 사실 여부는 나중에 가서 사실인지 아닌지 예. 결국 뭐 또 피해는 이미 다 스크래치가 난 상태에서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좀 글쎄 상처가 많이 남는 경우가 많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 안에서의 자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 대해서도 이제 제재가 좀 필요하다. 예.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제 앞으로 안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우리 언론의 방식도 조금 이제 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거기서 나와 있는 것에서 예를 들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장 당사자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예. 것을 말해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게 보도가 되고 또 다음 질문에서도 인용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서의 자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와 덧붙여서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하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항상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법 집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검찰이 잘못된 법 집행을 하게 되면 그것을 법무부가 감찰을 해야 되는 거고 경찰이 피의 사실을 공포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그러니까 수사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부 들어서 제가 그것이 안 고쳐질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 공정함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적폐를 수사할 때는 아주 심할 정도로 나중에 사실로 아닌 밝혀진 것까지도 세세하게 피의 사실 공표한 것을 방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론을 몰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언론 입장에서 봤을 땐 취재할 때 저 사건 애들은 얘기해 주다가 왜 이 사건은 얘기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고 이 드루킹 특검이 끝나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적어도 우리 국정 운영 기간 속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 사실을 사전에 공포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좀 특검과 추경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제 내일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방선거 이전에는 지금 특검 꾸리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도 좀 한국당이 기대했던 게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좀 단식까지 했는데 너무 얻은 게 없나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특검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성과는 따냈다라고 하는 평가는 어느 정도는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실제로 이 자체가 법률적으로 특검으로 갈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자유한국당 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거 때 그래도 조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도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기간이 좀 늦어지고 하면서 물리적으로 원하는 기대치만큼은 못 얻으셨겠습니다만 그래도 특검은 이제 누구로 정하느냐를 가지고도 또 계속 보도가 될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 대한변협이 이제 4분을 추천하면 또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고 또 대통령이 1분을 선택하고 하는 걸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기사가 쏟아질 테니까 또 이제 드루킹 특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도 김경수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또 혹은 캠프의 어떤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고 우리도 방금 말했습니다만 피해 사실 공포 등을 통해서 수사의 내용들이 또 이렇게 나오고 드루킹이 진술했던 내용들도 또 기사화되고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전혀 선거에 도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러나 원하는 만큼의 상황은 못 될 거다. 그리고 이 사안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기에 정말 큰 범죄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리고 관건이나 아니면 어떤 권력 관계가 개입돼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제가 봐도 선거 자체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항상 기억하고 싶은 분만 기억하고 기억하기 싫은 것은 기억하지 않는데 이번 사건이 커진 건 2가지거든요. 하나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제로 핵심 인물과 연관된 김경수 의원의 얘기가 계속 달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야당에 대해서 수사할 때는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이 민원을 소개했다는 걸 가지고 울산시장 부속실을 전체도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아무런 사법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경수 의원을 소환하면서 김경수 의원의 핸드폰을 비롯해서 사무실 어떤 것에 대한 증거 수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환을 했어요. 해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는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URL 몇 개 줬다고 그랬다가 지금 이제 그 피의자들 사이에서 진술이 나오는 게 오사카 총영사 안 되니까 생다이 총영사 어떠냐고 얘기를 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김경수 의원 보좌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드루킹 쪽에서 돈을 매수를 하려고 예. 줬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지금은 아니다. 내가 청와대 갈지도 모르니까 나를 앞으로 정보원으로 써라. 빨대로 써라 이렇게 예.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요구한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는 이유는 뭐냐. 애시당초부터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생겨났고 예. 앞으로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진상 규명 그리고 이제 확인된 범죄 사실 나오는데요. 이번에 수사한 검찰 경찰들 수사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무일 총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반포 수사단 단장을 지금 기소하니 많이 하는 문제가 예. 나오잖아요. 그것을 상부에서 실제로 수사를 적극적으로 못하도록 만드는 걸 가지고 지금 직권남용이라고 기소한 판인데 예.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부터 의지가 없었다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보기에는 암만 지금 뭐 집권당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게 타당하냐 이런 강한 의혹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김경수 의원이 현재 상태에서 피의자가 아니고 예. 참고인이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 드루킹이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김경수 의원을 고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근데 참고인에게 왜 조사를 하면서 핸드폰이나 뭐 계좌 추적이나 이런 걸 다 하지 않았냐라고 문제 제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단계에서는 뭐 유력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예. 공격은 당할 수 있겠습니다만 법리적으로 지금 범죄자로 명확히 돼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맞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이 진상이 좀 드러날 테니까 그때 이 얘기는 다시 한번 하시죠. 정 의원님이 아까 잠깐 문무일 검찰총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연스럽게 저희 그럼 문무일 총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전문 자문단, 그 법률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전문 자문단에서 그 반부패 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면 문무일 총장에게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지금 안미연 검사가 제기한 외압 의혹이 있는 것이고 예. 또 한 가지는 이 강원랜드 특별수사단에서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먼저 이제 안미연 검사의 얘기를 놓고 보면 자기가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려고 그러고 보좌관 소환하려고 그랬는데 위에다 보고하는 거 가지고 질책이 있었다. 이런 문제인데 지금 김경수 의원 사건 조사할 때 보면 똑같은 행태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외압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법무부나 청와대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검찰 상부에서 지시를 한 걸 가지고 그걸 외압. 좀 검찰 두둔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안미연 검사가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건. 예. 소위 이제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당시에 춘천지검장이었던 분하고 대검에 있는 옛날로 따지면 중수부장이죠. 특별수사부장에 대해서 기소를 하겠다라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왜 총장이 처음에는 수사 개입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니만 수사 개입했냐고 문제를 삼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 이 문제가 왜 발달되냐면 그 고기 넘기기 전 과정으로 예. 그 시민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검찰총장만이 권한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용이 부실해가지고 그럼 좀 상세한 보고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문가 평가단이 만들어지게 됐고 예. 그 평가단 구성 문제하고 또 마찰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검찰 정말 두둔할 생각이 없지만 이번 과정을 보면 뭔가 지금 문무일 총장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뭐 특정한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의도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제가 예를 들면 문무일 총장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검 중수부장 반부패 부장을 기소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리고 기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안미연 검사 또 지금 이제 문제를 제기한 우리 광주지검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고 그리고 문무일 총장은 나 못 뽑겠다. 앞으로 검찰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도 이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야 되는데 내일 어떻든 귀치가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문 자문단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문 총장의 리더십에는 타격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퇴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뭐 이거는 문무일 총장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 보긴 좀 다른 것 같고요. 예. 우리 사회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냥 다
한 마음을 가지고 예. 그 지휘를 받고 이제 하는데 이제는 점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선 검사들이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수사 개입이냐 아니면 이게 정상적인 지휘권의 행사냐라고 하는 것은 입장에 따라 조금씩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일을 하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내가 분명히 저게 정상적인 지휘권이 아니라 수사 개입이라고 느낀다라고 했다면 그동안은 그조차의 얘기를 할 수 없는 사회 안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김우현 그 반포 부장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우리는 기소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의사를 계속적으로 전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거절됐다. 근데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지금 총장과의 지근거리에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 내부 갈등의 문제로만 다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의 목소리도 진중하게 들을 필요성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수사단이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예. 권성돈 의원과의 통화 기록들이 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도 이 수사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 아니냐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김우현 검사장의 얘기는 그러지 않다. 본인이 하는 업무라고 하는 특수성이 예. 뭐 법사위원장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또 지금 사실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많은 논의들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관련한 논의를 한 것일 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조사를 통해서 어느 쪽의 의견이 맞는 것인지 뭐 그리고 사실 뭐 통화라는 걸 하다 보면 한쪽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라고 하는 것은 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실관계는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게 물론 권성동 의원하고 문무일 총장하고 상당히 가깝고 제가 봐도 뭐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의원을 기소를 하려는 것을 문무일 총장이 거부를 한 게 아니고 예. 이 그 수사단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기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김우현 반부패 부장에 대한 기소, 그다음에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 현재 남부지검장이죠. 에 대한 기소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판단해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거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은 검찰총장의 유일한 정권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자고 그런 거고, 자료를 봤더니만 너무 미묘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말고 전문자문단을 하자, 이렇게 된 거고, 애시당초부터 무슨 기소하지 말아라 이렇게 총장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정 의원님께 이 위원회라는 부분, 검찰 내의 위원회가 지금 확실히 문무일 총장 취임 이후에 뭔가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를 두고 검찰 개혁의 일환이다 아니면 검찰 내부에서 어떤 좌고우면하는 수장에 대한 반발의 빌미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아니, 솔직히 제가 무슨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 실제로 검찰 내 분위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떻든 기존의 문무일 총장은 뭐 적폐 수사도 열심히 하면서도 적어도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검찰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는 그거를 고수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고, 그에 반해서 청와대 쪽에서는 그런 문무일 총장의 태도가 마땅치 않았던 것.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문제만을 놓고 우리가 보기가 어려운 점이 역시 수사권 조정의 문제와 검찰 개혁의 문제가 하나의 별도로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문제가 지금 얹혀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간단합니다. 요 문제는 요 문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수사권 조정의 문제, 검찰 개혁의 문제는 또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만만치 않으니까 이 사안을 통해 가지고 총장을 날린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정권 운영하는 것은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